네, 이번 시간은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육적인 거리가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생활 공간이 확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간 정보 기술이 여러 그 문제에 많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특히 GIS랑 GPS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GIS가 무엇인가 하면 지리정보 시스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IS가 이용되는 곳은 교통과 토지 관리도 하고 또 재해나 재난을 예방하는 역할도 예방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상권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만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PS는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에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위치 정보, 그러니까 위성으로 통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GPS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는 그 말 그대로 거대 자료란 뜻이에요. 정말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이렇게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생활 양식이 많이 변해요.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요즘에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물리적 통장을 쓰기보다는 인터넷 뱅킹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원격근무라든가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시공간적 제약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 지식정보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경제도 많이 바뀌었고 정치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더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전자민주주의예요. 지금은 아직 이게 통용화되진 않았지만 전자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라든가 SNS 통해서 인터넷 시민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민주주의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사회문화적인 영역으로는 우리가 원격 진로,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위적으로 위에서 그냥 무조건 하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수평적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대면 접촉보다는 비대면 접촉이 조금 더 익숙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런 정보화에 따라서 문제는 해결 방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중독.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대면적 인간관계 서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사생활 침해도 우리가 CCTV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는 우리 정보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가 좀 강화돼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보 격차. 지금 정보사에는 지식과 정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여기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기기 다루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보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가져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보 격차가 생기면 이것이 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보 소외 계층에게 어떤 정보 활용 교육을 지원하거나 관련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버 범죄도 요즘에 많이 증가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라든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3단원의 마지막 파트가 지역의 공간 변화예요. 여기 어렵지 않은데 지역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역 조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지역 조사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순서대로 그냥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일단 조사를 하려면 그 조사를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할지를 계획을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가요. 이게 과거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두 가지. 일단은 안에서 할 조사가 있겠죠. 실내 조사. 그 다음에 야외 조사. 다른 말로 현지에 가가지고 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내 조사에선 주로 할 수 있는 게 문헌을 참고하는 거겠죠? 문헌이라든가 통계 자료, 뭐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외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면담을 하거나 설문지를 돌리거나 관찰을 하는 것 같이 바깥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모으는 거란 말이죠.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조사 방법이 어느 과정에 들어가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순서. 그리고 이 지역 정보 수집에 대한 이 두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려면요. 일단은 대도시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겠죠? 이거는 인구가 과밀화. 인구가 많이 모여있어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계속 노후화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을 해야겠죠? 도시 재개발. 지방도시 같은 경우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거. 왜냐하면 기왕이면 큰 도시 가서 사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대도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해결 방안은 그 지역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근교 촌락이에요. 이거는 도시랑 인접한 촌락의 문제는 여기도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도시화 진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도시화 진행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가치관이 사라진다라는 것. 해결 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겠죠. 공동체주의 함양. 원교 촌락은요, 멀언자예요. 그래서 도시와 멀리 있는 촌락이어서 완전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한, 그리고 성비가 불균형이에요. 대부분 땅을 어떻게 보면 이어받는 사람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대부분 도시를 떠나겠죠. 성비 불균형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각종 시설도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설이 입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축제도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으로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의료시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충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충분히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죠. 이렇게 3단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양도 많고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다시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